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까요? 서브유 RX 리포트 관련 램버스님께서 좋은 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의 짐 펜트라가 미국의 중소형 PBM사에 등재되기, 그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하나하나 다 등재되겠지요. 자, 보면은요, 이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보면은요, 미국의 중소형 PBM사입니다. 서브유 RX. 우리가 하는 일은 PBM 솔루션을 당사에게 봉사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PB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중소형 PBM사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약물 목록도 있고요. 지금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 여기 짐펜트라가 딱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이 올해 FDA 허가 또는 예정인 파이프라인들을 정리한 거고 PBM 업체들이 참고하라는 내용 아닌가? 자, 그러면서 우리 짐펜트라도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짐펜트라도 리스트에 있으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소형 PBM사의 등재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PBM사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신약이겠죠. PBM은 차례로 걱정할 게 아니라 당연히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제 숫자를 찍어대겠지요.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80%를 찍어준다면 주가는 그 이전에 움직일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셀트리온 소액 주주 쉼터 리더는 레버스님인데요. 이 밴드에서 직접 좋은 자료를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 한 칸 띄고 소액 주주 한 칸 띄고 램버스님 하시면 이 자료가 딱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좋은 자료를 얻어갈 수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밸류업 열차 탑승한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에 목표가 올리고 있다. 셀트리온 실적 개선 자사주 매입으로 목표가 상승. 증권가가 주목한 종목은 셀트리온이다.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3,826억 원,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1, 81.7% 감소했다. 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헬스케어의 바이오시밀러 공급량 조절로 매출이 줄었다. 다만 이는 이미 예상했던 실적 부진이며 올해부터 인식하는 합병 법인의 실적이 중요하다. 미국에 출시하는 신제품 3종, 짐펜트라 베그잘마, 유플라이마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다. 셀트리온 목표가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 올렸다. 3분기부터 짐펜트라의 처방이 본격화되고 지난해 말 마무리한 합병을 통해서 원가율이 올해 30%대까지 낮아질 것. 더불어서 연이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습도 목표가 상향 이후로 꼽힌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1월 4,955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했고 최근에는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셀트리온의 시간이 저는 올해 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실적을 찍는다면 그 전에 주가 폭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길을 걸어가자고요. 자연스럽게 만날 거니까. 자, 매크로 증시와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러와 원화를 비교한 거예요. 달러와 원화, 원화는 금융시장에서 신흥국 대접을 받습니다.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격이 바로 원화예요.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하락으로 꺾이고 있죠. 얘는 달러와 선진국 통화, 즉 유로, 파운드, 엔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얘를 비교한 거예요. 캐나다 달러까지, 즉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였다. 그러면서 원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약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도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꺾이고 있다. 위험자산의 강세를 의미한다. 지금 이 불경기에서 고금리의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원화는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원화 강세,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증시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단기간에 여기 매물대 중요 라인을 뚫고 있죠. 뚫었어. 온전히 크게 뚫지는 않았지만 뚫고 있는 과정인데 뚫었습니다. 주봉상의 이 중요 고점을 뚫어버렸죠.
그러면서 다음 매물대, 다음 매물대, 다음 매물대. 대한민국 증시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해외 증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우존스를 봐보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보시다시피 고점을 뚫어버렸어. 뚫고 있죠? 뚫고 한참 가고 있고요. S&P도 고점을 뚫고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히려 얘는 탄력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섹터에 수급과 실적이 몰렸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테크 주식들 말입니다. 이유는 반도체가 0과 1의 집합체이죠. 인공지능, 여기에 딥러닝, 머신러닝, 생성형 AI를 넘어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섹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와 함께 최근 데이터 센터가 급증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에 전기와 물이 많이 필요하다.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크 지수가 대표적인 테크 지수가 함께 말입니다. 나스닥도 이제 고점 여기 돌파가 진행되고 있죠. 온전히 돌파하지 않았지만 거의 고점에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는 가장 화려합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고점을 뚫었고요. 이미 여기도 뚫었고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만 지수도 반도체 국가입니다. 얘도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독일 지수도 고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고점을 뚫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도 고점을 뚫었다. 그쵸? 유로스톡스도 고점을 뚫고 달려 나가고 있다. 전 세계 중화권 증시가 많이 부진합니다. 그나마 반등이 살짝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홍콩 지수도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매크로 환경을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다른 코인의 가격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아주 강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에 드디어 육박하고 있어요. 거의 1억 원에 도달 직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속보 비트코인 7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여기 단기간에 여기 살짝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중인데요. 1억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요. 자, 이게 최근에 지금 보이시죠? 전 세계 증시와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 고점 매물대를 뚫고 지금 달려나가고 있죠. 자산시장이 미친 듯이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건 코인 시장이에요. 자, 비트코인을 일봉으로 누워보면 굉장히 강하죠. 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최근 들어서 이 상승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먼저 달려나가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으로 먼저 달려나갔다가 현물 ETF 승인이 나니까 승인되고 나서 바로 쳤다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이때 강하게 나왔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막상 기대감 이후에 또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물량은 소화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증시와 코인 시장은 개인이 끌어올린 게 아니라 기득권이, 저는 기득권이 쩐주가 끌어올렸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가 참전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멍하니 보고 있죠. 자, 이더리움도 상승폭이 매우 강합니다. 얘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앞두고 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자, 월봉 기준으로 드디어 전고점 돌파가 눈앞입니다. 얘도 탄력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2024년도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대폭등 장세가 올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 말씀을 일관되게 드려왔습니다. 자, 도지도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자, 보시면 도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한 100원대에서 한 250원, 그쵸? 2.5배가 순식간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만큼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체인링크 얘도 최근에 보면 상승이 가팔르게 나왔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아주 가팔랐어요. 자, 보면은 한 7,000원대에서 한 3만원대까지 한 4배 가까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초기 시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 1위부터 한 30위, 크게는 50위까지 본다고 한다면 얘네가 세계 1위부터 30위까지를 초기 시장에 담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차 산업혁명에 애플,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이죠.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애들을 3차 산업혁명,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 이 혁명에 바로 초기 시장에 담아내는 겁니다. 지금 얘네가 초기 시장에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버블의 영역이지만.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전 세계에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제약 바이오텍이고요. 세계적인 빅파마를 향해 성장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세계 1위부터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초기 시장에 매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 세계 1위부터 크게는 10위, 10위, 20위, 30위 애들을 지금 초기 시장에 인터넷 혁명의 초기 시장에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서 자, 에이다 최근 들어서 까르다노죠? 에이다가 상승에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한 3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상승폭을 보세요. 고점 대비 바닥권에서 이만큼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3,600원.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고요. 자, 폴카닷도 상승에 나왔다고 하나 이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죠? 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상승에 나왔지만 강하게 고점 폭이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자, 파일코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최근에 상승에 나왔어요. 얘도 바닥에서 많이 상승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0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얘가 최근 들어 보면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한 3,000원대, 3,000원대에서 16,000, 15,000원?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왜 초기 시장이다? 이 고점을 뚫어버릴 거니까. 파일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폴카닷,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뭐 도지 이런 애들이 다 고점을 크게 뚫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진짜 블록체인과 코인의 세상이 도래할 테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1위부터 20위권, 30위권 애들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폭등해 있기 때문에 빠질 때 매집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런 애들이 30년 전에 초기 시장에서 찔끔 올라가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지분을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178억 달러 펀드에 비트코인 ETF도 함께했다.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운용약관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178억 달러라 하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한 몇십조 됩니다. 근데 얘가 운용하는 자산이 1일 경원이 넘습니다. 미친 듯이 포트폴리오 증가를 할 겁니다. 편입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얘네뿐만 아니라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국의 거대한 자산 운용사들과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가 계속해서 지금은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를 계속 물량을 늘릴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이쪽으로 자금을 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조 달러 운용기관들 2분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시작한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 돼요. 지각판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자금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래를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제 멤버십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제가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이나 깊이나 방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역량이 많은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참 길고 깊이도 무척 깊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그 부분은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대로 투자를 해나가면서 말입니다. 저 또한 셀트리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여유자금으로 이제는 코인을 모으셔라. 물론 셀트리온을 모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파급력에서 비교 좋다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대비해야만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켰는데요. 참고사항으로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 홍콩과 싱가포르이 최근에 금융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큰 시장 발전을 위한 CBDC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자, 홍콩 중앙은행 CBDC 플랫폼에 참여하는 업체들입니다. 중국의 5대 국유은행 등과 알리바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리고 HSBC, 영국과 유럽의 최대 금권이죠.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탠다드 차터드, 한국에서는 SC제일은행으로 명명되고 있죠. 그리고 좌뱅크, 홍콩 최대의 디지털 뱅킹입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만 최대 금권인 후본뱅크와 기자케 데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독일의 화폐 인쇄와 또는 디지털 CBDC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장을 해나가요. 바로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인데요. 자기자본 비율과 금융의 테두리를 정하는 곳이죠. 여기서 프로젝트 M브릿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다중 CBDC 플랫폼이다. 이 CBDC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 전 세계 지역이 이제 도매용 CBDC, 소매용 CBDC를 넘어서 멀티, 브릿지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중앙은행 설립에 바로 설립에 홍콩 통화청, 홍콩 중앙은행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홍콩 중앙은행, 홍콩 금융관리국이 토큰화 시장 발전을 위해 도매용 중앙은행 CBDC를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도매용, 거액결제용 CBDC 프로젝트. 자, 그러면서 여긴 소매용, 그러면서 홍콩 통화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이 참여합니다. 참관 회원으로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레인, 칠레, 이집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네팔, 노르웨이, 터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조지아 국립은행, 조지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뉴욕 중앙은행의 바로 연준의 가장 최대 쩐주인 뉴욕 연은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의 최대 쩐주는 뉴욕 연은이에요.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사우디 중앙은행, 월드뱅크, 남아프리카 준비은행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참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프트가 이제 1세대를 끝내고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2세대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움직이는 ISO 20002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망을 통해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와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과 NFT와 각종 토큰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중앙은행에서 토큰 시장 발전을 위한 CBDC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가오는 세상을 저와 함께 멤버십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